전남 광주에 있는 한 사무실. 이곳은 전라도닷컴의 산실이자 황풍년 편집장의 일터다. 전라도의 역사와 문화, 전라도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숨결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전라도닷컴. 그 가운데 황풍년 편집장이 있다. 기존의 대부분의 매체는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잖아요. 그다음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전라도닷컴 끊임없이 그런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자. 2000년 10월 인터넷 잡지로 시작. 2002년부터 단행본 잡지로 발간되어 17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전라도닷컴. 전라도닷컴의 특징 중 하나는 전라도의 토속말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인쇄 매체들은, 종이 매체들은 사람이 말을 글로 옮길 때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전라도닷컴은 그러지 말자. 전라도 말을 그대로 쳐가야 된다. 그래서 다운편에 있는 말을 전라도 말로 그대로 집어넣는 작업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전라도닷컴의 사장, 발행인, 편집장 세 가지 직함을 겸하고 있는 황풍년. 하지만 기사의 기획과 취재는 전적으로 기자들의 역량과 자율에 맡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오로지 전라도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기사의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이건 너무 식상한 거야. 그리고 이건 너무 뻔히 잘못된지 알면서 너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그다음에 무엇은 뭐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깨보자. 그래서 깨라는 주제를 했고, 우리 매체 자체가 앞으로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독자들한테 보여주겠다. 황풍년 편집장 곁엔 그와 전라도닷컴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걸어다니는 전라도 문화 박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황풍년. 차장님 외우기. 저분이 쓰시는 말이 딱 하나의 순정안이라는 말씀 참 많이 쓰시는데요. 극대화돼서 보여지거나 포장해서 보여주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자분자분 혼자 걸으시는 그 보폭처럼 글도 쓰고 활동도 하시고 하셔서 존경스럽죠.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지킴이 황풍년 편집장은 전라도 사람들에게 보물 같은 존재다. 저희들이 이제 부정기적으로 작가와의 초대해서 대화 만남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일 첫 그 테이프를 끊으신 분입니다. 지역과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주는 황풍년 편집장. 그가 걸어온 길, 그가 고삿고삿 누볐던 전라도를 지금 만나본다. 자, 황풍년 편집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외모로 뵈면 작가 같으시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뭐랄까 도회적이시고 네. 파마를 하신 거예요? 예, 좀 됐습니다. 이렇게 다닌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2007년부터 제가 그 머리를 이렇게 좀 길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좀 약간 좀 그 전라도닷컴에 위기가 있어가지고 예. 왜 그런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다 바꾸잖아요. 헤어스타일을 한번. 네. 네. 그때 머리를 길어가지고. 아니 성함이 근데 본명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놀랄 일들이 많네요. 뭐 시작이 이 정도인데 예,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준 의원이 프로필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이름 황풍년, 1964년 전남 순천 출생. 순천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 1991년부터 99년까지 광주 지역 신문 전남일보에서 기자 생활. 네, 몇 가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2000년부터 인터넷 잡지 전라도닷컴을 개설, 2002년에는 단행본 잡지 전라도닷컴을 펴내면서 전라도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아는 전라도닷컴은 향토 지역의 잡지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라도닷컴을 이만큼 키워오기까지 참말로 허벌나게 발바닥 땀나게 뛰어온 황풍년 편집장. 지금은 전라도닷컴의 사장 발행인 편집장 일당백의 역할을 하며 혼자 다 해먹고 있습니다. 예, 이름 그대로 일복풍년, 인복풍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잡지의 날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 전라도 지킴이, 전라도 알림이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 징하게, 어지게 환영한다께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프로필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앉혀놓고 하니까요. 예. 여간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예. 그 2018년이 전라도 궤도 천년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고 오늘 나온 의미도 좀 뜻깊은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께 2018년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라도가 이제 1018년에 전라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그 1000년 동안 이제 전라도 이렇게 그 지역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계속 주입된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런 지역성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에도 계속 저한테 전라도에 대한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근데 이제 2018년에는 제가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전라도닷컴의 대표이시기도 하고요. 발행인이시기도 하고요. 또 편집장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호칭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그 호칭으로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면서 네.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편집장이 제일 오래된 직함이니까. 네. 여전히 필드형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말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네, 일자리 창출은 안 하세요? 너무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어려워서. 알바 좀 쓰시지. 그럴게요. 근데 그 전라도닷컴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이 나가기도 했어요. 예. 왜냐하면은 전라도닷컴에서 글을 쓰려면 일단 전라도의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고 그것을 글로 옮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징한게요. 하다 안 되면 자기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징한게요, 그게. 알아듣기 징한게요. 어디 분이죠? 서울 사람입니다. 어설퍼. 그 앞에 전라도닷컴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예. 근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전라도닷컴에 대한 소개를. 전라도닷컴은 이렇게 전라도, 그러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세 개의 그 지역, 그러니까 통칭 전라도 지역의 사람살이를 기록하는 그런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징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라도닷컴이라는 매체가 주인공으로 다루는 인물이 이렇게 보통은 대부분의 매체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그렇죠. 또 문화적인 전문가들이 주인공이 십상인데 전라도닷컴은 철저하게 그 농어촌 시골 마을에서 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1%의 또 잘난 사람이 아니라 90%, 99%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인 그런 잡지. 그래서 창간 이래로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분은 주인공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종이 매체라는 것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그 기록하는 글로 옮겨 놓는 그래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매체들은 사람이 그 인터뷰한 사람이 지역 말로 이렇게 해도 그것을 이른바 서울 표준 말로 다 바꿔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전라도닷컴은 철저하게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말은 그 현장의 언어, 전라도 말, 팻말 그것을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다. 그런 매체라고 봅니다. 그 일반인들을 주인공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사실은 제가 전라도닷컴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 자랑 많이 하시는 제가 그러니까요. 일반인이시니까. 유명한 방송인이라서가 아니라 일반인의 자격으로. 네. 제가 안 그래도 그거를 좀 이의를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진건 의원이 거기에 소개가 됐다는 거는 약간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넷 중에 제일 유명하니까요. 사실 일반인은 아니죠. 일반인은 아니지 않나요? 자, 요거 편집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전라도닷컴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기자 이렇게- 생활 하시다가 예. 예. 저는 이제 그 지방지 기자를 하면서도 늘 그 뉴스가 무엇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항상 회의 같은 것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지방신문, 지역신문이 자기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작다더라도 그것을 중요하게 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 센세이션한 것, 큰 뉴스 이런 것으로 자꾸 이렇게 독자들을 길들여 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인터넷 매체가 가장 폭발적으로 나올 때가 2000년이거든요. 아,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편리한 그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누구나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그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라는 세계가 활짝 열렸는데 여전히 그 인터넷 세계도 큰 뉴스, 그다음에 서울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야기나 뭐 재테크나 막 이런 그런 것들로 인터넷 정보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처음에 이제 웹진으로 시작했으니까 네. 인터넷에도 이런 우리 이야기,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너무 없구나.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발 딛고 사는 곳의 사람살이를 기록하는 매체를 해보자. 저희 이제 그 동료들이랑 그렇게 합의를 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제호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전라도 그리고 이제 닷컴은 그때 그 인터넷 주소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으로 이제 전라도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웹진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2년 후에 2002년 3월에 단행본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 잡지 월간지. 네. 왜 그렇게 바뀌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10월 달에 웹사이트를 오픈을 했는데 네. 그 전라도닷컴의 지향성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전라도에 그 일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오래된 자연마을의 풍경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그 전라도 말을 그대로 기록하는 이런 매체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이제 전라도 그 인터넷 사이트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 네. 그런 10대 그렇죠. 나 20대 그렇죠. 그 나이가 많아도 30대 초반 정도가 인터넷 익숙했잖아요. 네. 30대 후반부터서는 인터넷을 좀 잘 못하던 그런 시기인데 근데 이제 그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우리 그 기사가 안 맞는 거예요. 얼른 딱 와닿지 않지. 아, 매체가. 전라도 말이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젊은 사람도. 네.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걸 종이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좀 읽는 그런 세대. 30대 후반부터 40대, 50대, 60대. 그래서 종이로 그 잡지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을 겸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듣자니까 뭐 전라도닷컴은 기업이나 무슨 단체 뭐 그 어떤 기관에서도 그 후원금을 안 받는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후원을 안 해주대요.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모시라고 말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제일 큰 것은 독자들, 구독료, 그리고 이제 광고 그 두 가지가. 근데 독자들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잡지가 그 한 권당 9,000원인데 이제 매달
그 10,000원씩 내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2만 원 내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안에 후원들이. 후원의 성격이 예, 후원 담겨 독자들, 있네요. 예, 독자들이 가장 큰 힘이죠. 와, 대단하시네. 그런 진짜. 독자분들이 고정적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아이고 영업 비밀. 하긴요. 이 신문 발행 부수가 좀 실제하고 요게 차이도 있고 그렇죠. 아니 뭐 굳이 감추려고 한 건 아닌데. 예. 뭐 그냥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밝히시는 거하고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쨌든 그 다달이 그 저희한테 후원해 주시고 또 구독하시는 그런 분들 한 2,000명 정도가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독자이기도 하지만 같이 친구로서 옆에 곁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제일 고마운 분들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저희들이랑 저랑 우리 기자들이랑 같이 우리 독자들이랑 같이 늙어가는 사람들 이 시대를. 같이 그냥 예. 나이 들어가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전라도닷컴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지금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그 매력에 푹 빠집니다. 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전라도닷컴의 기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말을 그대로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딱히 서울 표준어로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옥심이도 고향이 서울이고 예. 저 인천이요. 인천. 네. 저 서울입니다. 아, 밖에서 들었네, 이 사람들이. 어? 아니, 저 전세 여기 살고 표준은 있어요. 나밖에 없네. 자, 그러면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여기. 네. 아, 저 근데 저는 외가 쪽이 다 전라도여서. 아, 그래요? 예. 문제 없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툭 터진 데서 산게 줬어. 우리는 만날 저 바다를 보고 산게 바다 맨키로 속을 널늦게 열고 살아. 좁장하니 우물씨고는 못 살아. 어떻게 알겠는데요, 뭐. 넓게 쪽장하니 산다. 예. 넓게 산다, 마음 넓게 산다. 쪽장하니 어물씨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좁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넓게 산다. 이런 맞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은 흙 아니면 백이야. 그거 아니에요? 알리바바 그 주문 아니에요? 문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어... 그거 툭 터진 데서 산게 줬어. 우리는 저 만날 저 바다를 보고 산게 바다 맨키로 속을 널늦게 열고 살아. 좁장하니 이렇게 하면 정말 무슨 주문 같네요. 예.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말 잘. 그렇죠. 아, 예. 맞아요? 알아는 듣겠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죠. 맞아요. 아니 바다 맨키로 예. 넓게 알았어요. 우리 좁게 안 살고 아까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예. 넓게 아, 살겠다는 그냥 그거 하나 알아듣고 그러네. 그걸 몰라가지고 징그럽네, 넓게 그냥. 아니 근데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아 사투리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사투리일지는 몰랐거든요. 이건 굉장히 그 쉬운. 그렇죠. 이거 아 그런 거예요? 아 제가 2년 살았는데 아직 더 살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전라도 말 하면 전라도 말이 마치 그 하나로 무슨 통일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라도 안에도 무수하게 작은 전라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라도 말도 그 운영말, 아랫역말 다르고 바닷가 말을 하고 또 산골 말하고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지역말과 소위 말하는 표준말. 표준말은 그냥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나로 그냥 딱 이것이 옳다라고 규정해버리는 회기성이 있다면 그 전라도 말은 그 각 지역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그게 전부 다, 네. 그 전라도 말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그 전라도 말을 고수하는 까닭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언어, 그런 게 바로 지역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말이 더군다나 또 현장에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다른 획일화된 표현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지역말이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툇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말들이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 이것이 그대로 기록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선생님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저요? 네. 저는 조금 어머니 겁니까? 저는 어머니라고 안 하죠. 엄니 겁니까? 예, 엄마. 엄마. 예. 저도 엄마라 그러거든요. 저도 이 나이에. 예. 예.
서울에서는 어머니라 그러시죠. 네, 저 어머니라고. 전라도면 엄마, 엄니, 어머니. 그다음에 진도 사람들은 또 오매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원매 뭐. 예. 오매. 그러니까 그 어머니라는 호칭 하나도 지역 그 전라도 안에서는 다 각각 달라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라는 말로 그냥 하나로 해결해서 기록한다는 명대가 왜곡이죠. 그러니까 그게 당대에 전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여기서는 오매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엄니라고 부르고 저 동네에서는 어머니라고 불렀구나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옳은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말을 네. 특정 계층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쓰는 모양을 보고 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고지고대로 이제- 우리의 것이 오히려 오해받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하게 그것을 의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게 네. 이제 문제잖아요. 자꾸. 예. 대표적으로 이런 걸 제가 이제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전라도 사람들 중에서 주먹 쓰는 사람도 물론 있고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뭐 주먹 쓰는 사람이 전라도 말 쓰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역할을 고정시킨다든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전라북도의 남원의 춘향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럼 춘향전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 그런 그 대중문화 작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춘향이는 서울말을 써요. 맞아요. 근데 향단이하고 월매만 전라도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왜곡인 것이죠. 춘향이도 한 번도 한양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전라도 아가씨다. 네. 근데 어떻게 월매나 향단이는 전라도 말을 이렇게 쓰도록 하고 춘향이만 이렇게 서울말을 쓰도록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으로 그런 그 역할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지역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곤 합니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러네요. 왠지 사투리를 쓰면 촌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 거시기 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거시기가 무슨 뜻입니까? 저 도대체가 제가 정말 거시기한 게요. 그냥 거시기 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거시기가 어떤 거시기인지를 몰라가지고. 거시기는 누가 노무도 썼을걸요? 거시기가 그 말하자면 지역말 사투리만은 아니에요. 원래 표준어로도 거시기가 있어요. 사전 찾아보면 이게 말하자면 지시 대명사 같은 것인데 네. 품사로 따지면. 근데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시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그 의미가 확장된 의미로 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거시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 뉘앙스나 이런 것은 공동체적인 속성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말이에요. 거시기가. 굳이 그 설명하지 않아도 그 미루어 짐작하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시기라는 말로 통칭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시기라는 말을 던져도 그냥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 네. 전주 MBC에 이렇게 녹화를 하러 온다, 뭐 출연한다. 그러면 우리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들한테 제가 오늘 그 전주 거시기하고 거시기 하기로 했는데 제가 좀 얼른 거시기 좀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기에 남아서 좀 거시기 좀 하시죠. 알아듣겠어요, 진짜. 그 모든 걸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의미가 저도- 없네요. 기억에 남는 게 황산벌 전투 중에 네. 예, 그 유명한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맞다. 예. 그 저쪽에서 첩자를 보냈는데 여기서 작전 지시를 내렸는데 거시기가 거시기 해보라. 그걸 그대로 그쪽으로 기억나요. 가서 야 너 들은 대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맞아요. 예. 그 황지우 선생님 시도 그 네. 거시기라는 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명한 시. 예. 그러니까 저는 뜻이 원래 거시가 약간 좀 별로다 이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네요. 아니죠. 너무나 쓰임새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뭐 거기 그 집 음식 맛이 어때 그러면 뭐 그 집 그냥 거시기 해 이러면은 네,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알고 있는, 통하는. 먹어본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미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이죠. 부정의 의미가 그런 아니라. 것을 전제로. 그래서 부정이 됐든 긍정이 됐든. 긍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저는 주로 이제 뭐 그 친구 어때 그러면 그 친구 그냥 거시기 해 이러면
늘 조금 약간 별로인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군요. 서로 통하면은 거시기가 좋은 친구도 될 수 있고. 거시기 하나예요. 그냥 희로애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누구랑 같이 그 말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네. 그것은 그것은. 예. 아니 근데 거시기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러니까 예, 오늘 참 거시기 하네요. 전라도는 하나라더니 예, 거시기 하나로 이렇게 아이고 하나가 외지 되네. 사람들 이겼다. 두 분이 거시기로 한번 얘기해 아니 보시죠. 그러면 이쯤에서 예. 우리 편집장께서 네. 우리 전라도 말을 가지고 네. 문제를 좀 내면 어. 우리가 맞춰보는 걸로.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선물이 저도 잘 못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써볼게요. 제가 맞춰볼게요. 맞춰보면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거 저 전라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주 그냥 많이 쓰시는 말씀인데 네네. 주관식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니 세 분은 좀 어렵겠다. 어려울 것 오늘같이 이렇게 뭐 눈이 오고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추운 날에 어머니들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가 어머니 눈이 많이 와요. 추운데 바깥에 나가지 마시고요. 그 따숩게 보일러 기름 아끼지 말고 떼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바로 뭐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 말하자면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을 전라도 말로 나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러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거시기 해. 서로 통하는. 아니죠. 거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정답 네. 알 것 같아요. 네. 아따 나는 앵간해야. 앵간이 많이 배웠네요 전라도 말을. 맞아요? 공연을 또 하니까. 예, 공연을 하니까 아따 아니, 아니고. 앵간해야. 아니래. 그럼 제가 아니에요?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예. 어렵다. 나는 징해야. 나는 암시랑 다네야. 나는 오저야. 뭐가 돼요? 2번. 2번. 네, 그렇습니다. 암시랑 단타. 많이 쓰는 말. 암시롱 안타. 들으니까 그리고 알겠네요. 암시랑 단타, 그리고 암시랑 안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맞아, 말을.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니까 써요. 알겠는데. 이거는 뭐 객관식으로 할머니한테. 이렇게 내주시니까 금방 그러니까요. 맞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하나 더 낼게요. 객관식으로. 예. 객관식 쉽네요.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하고 금방 익숙해졌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낯가림을 하는 사람들은 나 처음 본 사람들 앞인 게 암만 해도 이러지.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은 게 암만 해도 1번 징하제, 2번 오지제, 3번 아그똥하제, 4번 여롭제. 요거는 좀 못 맞추실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요? 마지막 요롭제가 어렵제 이거예요? 여롭제. 저는 4번 할래요. 진짜. 4번 네, 4번. 4번. 전 4번. 저도 4번. 여롭다. 4번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오. 여롭다. 예. 요렇다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럽다요? 예. 오. 부끄럽다. 아, 여롭다. 어렵지가 아니라 여롭다. 요롭다, 요롭다. 부끄럽다. 오. 아따 이거 솔직히 어려운가 보네. 좀 어려운 것 좀 없을까요? 아, 너무 어려운데. 참 어렵네요. 선생님한테 씻고. 네. 이분들은 쉬워, 쉬워. 알고 어려워. 계셨어요, 4번? 아니 너무 잘 맞추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네. 좀 더 어려운 거 없을까요? 주관식으로 다시. 그러면은 주관식으로 바꿔서. 네. 이것은 남도 쪽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인데 아 그럼 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음식은 계미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죠. 사람은 이것이 있어야 돼야 무엇이 있어야 돼야 딱 한마디야. 정답. 네. 인정. 아니 한음절이 한음절. 아 정답. 네. 돈. 돈. 정답 야. 금. 이런 복병이 있었네. 이거 아닌 것 이건 뭐 같은데. 사투리는 아니고 네. 모르겠어요? 네. 한 글자라고. 한 글자. 한 글자? 뭐지? 그게 사투리잖아, 뜻하는 사투리. 단어가 뭔가요? 긴. 오 어떻게 알았어요? 긴? 이야. 긴? 이건 나도 몰라. 왜냐면 긴이 어른들이 저한테 아따냥 너 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저한테. 네. 긴이 뭐야? 많이 들었어요. 네, 긴. 네. 긴. 그게 기운이 있다고 전라도 그러는 지역에 거예요. 따라서 어떤 데는 쓰고 어떤 데는 안 쓰는데 네. 대체적으로 많이 네, 쓰거든요. 긴 있어야. 와. 긴 있다. 이런 긴. 말. 그래서 이제 예쁘다는 말이고 매력적이란 말이고 뭐 이런 것인데 이 말이 갖고 있는 뜻, 그 뭐랄 가장 그 말맛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쟤는 얼굴은 좀 이쁜데 빈이 없어야 이런 말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쟤는 처음 볼 때는 아가 좀 맹한 것 같더니 보면 볼수록 빈이 있어야 이렇게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더 오네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그 예쁘단 말, 아름답단 말인데 그것은 빈 있다는 말은
그냥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 그냥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포괄해서 사람의 됨됨이까지 칭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귀인이 있다. 귀인. 네. 여러 가지를 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저는 말이네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길래 기운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힘이 있다는 얘기를 저 오늘 알았어요. 그 아주 굉장한 칭찬인가요? 아, 굉장히 그걸 모르고 기운이 있다고 하면 뭘 들어드려야 되나? 진짜 항상 이랬는데. 신기하다. 엄청난 칭찬이었네. 그리고 오늘 귀인이라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맞힐 때도. 귀인 있다. 예, 긴. 그건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전라도 와서 네. 가장 생소하게 들었던 사투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거 다 아시는지 궁금해서 문제 한 번만 내봐도 될까요? 아이고 이제 오, 예. 준비했네. 너무 신기했어, 이게. 네. 아따, 타겼어. 그거. 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뭐야? 타겼어. 타겼어? 네. 선생님 아시죠? 타겼어. 네, 저는 알죠. 네. 아, 아시는구나, 역시. 사겼어. 아니에요. 사겼어. 음식 타는 거. 음식이 버스 타겼어. 타겼어. 아, 말씀해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아신대요. 아, 뭐 네. 저는 네. 알죠. 네, 모르시고 누구랑 너랑 닮았다. 네. 저 너무 신기하죠. 네, 닮았단 말이에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내려와서. 다는 참 누구랑 타겼어. 이게 형제지. 염락 없이 제 아버지 타겠구만. 맞아요. 신기했어요. 그런 말. 진짜 예뻐요. 물론 경상도나 각 지역별로 이렇게 예쁜 말들이 있지만 전 뭐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단어의 깊은 속내를 알면 알수록 참 맛있어요. 이 그런 것 말이.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떨 때는 뜻이 사투리로 해서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뻘 같은 거. 뻘. 갯벌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는 뻘이라고 하거든요. 뻘, 그쵸, 많이 쓰죠. 확 와닿거든요. 그 전라북도 쪽에서 주로 쓰는 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을 찾아라 그러면 아그똥하다. 아그똥하다. 아까 아그똥하다. 보기로 아그똥하다. 해주신 거. 아그똥하다. 뭔지 알아요? 네. 아그똥하다. 뭐였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사람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 네. 참 아그똥한 사람이요. 강단 있어. 악작 같아. 막 이렇게 심지가 어, 겉보기에는 유해 보여도 뭔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쉽게 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전라북도 사람들. 네. 아그똥하다. 네. 그 우리 단어에. 편집장님 참말로 아그덩하게 사셨어? 네. 그리고 아까 보기로 내주신 것 중에 네. 오지다 아세요? 오지다. 오지다. 알 것 같은데. 알것 같은데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너무 뭔가 강단 있다, 뭐 이런 느낌이려나? 그거잖아. 왜 오지다. 지금 이분들 외국어 시험 보는 것 같아. 지금. 오지다. 징하다. 징하다, 뭐 이런. 많이 징하다, 쓰는데. 징하다고 오지다. 아니, 많이 쓰는 건데. 네, 딱 오지. 그 아따 말, 오늘 오진 걸 보네. 그 말 요즘에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 아니에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아, 그게 사투리였네요. 그거를 서울말로 하기가 이제는 표준어로 말하기가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흡족하다. 네. 네. 만족스럽다. 흡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오지다는 말을 할 때 그것을 쓰는 전라도 사람들은 그 말 맛을 제대로 아는 거지. 아 정말 뿌듯하니 뭔가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뭔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때 오지다라는. 그 오지다 앞에 항상 붙어요. 아따. 아따, 여기 오지고 마이. 원래는 웬만하면 다 아따 부르는 거 아닌가요? 딱 징하고 말. 그렇게 그 풍부한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우리말이에요. 이 지역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극하면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거를 너무 감사해 하고 있어요. 예. 다음 질문 가죠. 네. 다음 질문 가기 전에 네. 저 맞췄는데 한우 세트 안 주나요? 아, 맞다, 언니 맞다. 회사 예산이 없는데 무슨 하루 세트를 지금 아유, 기운 있어. 아주. 5명이 일하는데. 그 전라도닷컴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되게 이제 시골 촌부라서 초창기에는 좀 취재하고 이러는데 어색해하시거나 조금 힘들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한 점은 별로 없으셨어요? 아 우리 어르신들이 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저희는 우리 시골의 어머니들이 특히 평생을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구 엄니, 누구 떡, 네, 주로. 네. 그다음에 누구 할매,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라도닷컴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그분들을 뭐 역사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꼭 밝혀서 쓰려고 하고 그분들이 쓰시던 물건 중에서 무슨 몽당 빗자루 하나도 그냥 어디 뭐 남원 무슨 면에 몽당 빗자루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남원 무슨 면 어느 마을에 어떤 할매가 쓰던 몽당 빗자루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존함을 얻기가 많이 어려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그 또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는 막 자분자분 이렇게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대신 저희들은 좀 이렇게 그 어르신들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냥 볼펜 갖고 와서 막 취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질 않아요. 네. 그냥 그분들하고 같이 뭐 놀면 같이 놀고 일하면 같이 일하고 같이 섞여서 네, 그런 방식으로 네, 주로 많이. 취재 가실 때 주머니에 사탕 같은 거 넣어가지 않으세요? 사탕도 많이 가지고 어쩔 때는 막걸리도 가져가기도 하고요. 과자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그 갯일 나가시는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 추운데 나가면 너무 이제 막 안타까우니까 그 핫팩 같은 것도 예. 많이 네.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취재 대상이 아니고 네. 그 정말 얘기 나누는 그런 예. 네, 그런 대상으로 그게 처음부터 아예 손주나 아들, 딸 같은 그런 그렇죠. 식으로 생각하고 도시에서 온 그런 뭐 손주나 아들, 딸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가는 것이죠.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사전 예약을 해서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경우는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그 어르신들을 그냥 뭔가 대상하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물로 따지면 아주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쭉 훑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어느 마을에 가서 쭉 다니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모두를 다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적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죠. 누구 하나를 찾아서 그냥 막 가서 그분만 만나가지고 딱 우리가 원하는 머릿속에 원래 생각했던 것만 따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실제로 입증이 되는 게요. 어느 할아버지 댁에 가셔가지고 이 괴종시계 안에 따로 메모를 써놓은 거를 또 유심히 담아내셨어요. 이 메모지에 있는 기록, 날짜를 적어놓은 건데 요거를 또 담아놓으셨고 옆으로 가보면 여기도 시계 위에 신문지 모자가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냥 쓱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요거를 보시고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 오신다는 거죠. 분당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일일이 자 곡성 인면 서복리 김옥남 78 할매네 뻐꾸기 시계는 곱게 접은 신문지 모자가 둘러쓰고 있다. 정확하게 누구신지가 나와요. 촌스러운 잡지죠. 아니 저기 벽시계에는 뭐가 써 있는 뭐 무슨 아들 생일 뭐 이런 거 써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거기 뭐가 써 있는 아까 건지 여기는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중요한 날들 그것들을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지금 되게 이제 시 같은 경우가 장르적으로 보면 시 한 수 보고 이렇게 쑥쑥쑥쑥 못 넘기잖아요. 근데 이 전라도닷컴도 이거 한 페이지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고 생각할 게 너무 많이 있어서 너무나 곱씹어볼 말들과 생각들을 다 이렇게 잘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몇몇 분 좀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분 네. 있으신가요? 토크쇼 하면은 가장 많이 드리는 질문이 있죠. 네. 뻔한 그중에, 질문. 예. 그 안 빠지는 질문. 예. 뭐 저보다도 이제 우리 기자들이 훨씬 현장을 많이 다녔으니까 우리 기자들도 많은 저한테 그 기억나는 분을 이야기하면 뭐 한두 분이 아닌데 얼른 생각나기로는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만났던 임실에 이양기라는 어머니 그 배추 400포기 이 김장하던 어머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러 갔는데 80몇 지금 이제 90이 다 됐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근데 저희 사진 기자랑 둘이 김장하는 취재를 제가 갔는데 너무 그 일감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볼펜 카메라 다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틀 동안 같이 일을 김장. 김장 같이 절이고 씻고 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어머니 이제 읍내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뭔 소리예요 지금?
오직 읍내에 나가서 잠을 자. 돈 아깝게. 우리 집 방에서 자야지. 그래가지고 저랑 우리 사진 기자를 또 재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일을 막 엄청 400구기가 이게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친척 되는 어머니하고 같이. 그럼 나중에 이제 다음날 오전에 이제 며느리랑 몇 명 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틀 동안 꼬박 거기서 김장을 같이 했어 일을. 김장 취재를 갔다가 일만 이제 대입하고 아까 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요. 봉투를 이렇게 일단 근데 그분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그 생판 처음 본 젊은 남정네들을 그렇게 흔연히 받아서 재우고 네. 말씀 다 이런 우리 어머니도 생각이 나고요. 또 전주에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마는 이기동 어르신이라고 네. 아시죠? 네. 합죽선 만드는 예, 장인은 예. 장인 그분 만났을 때 그분이 너무 참 훌륭하신 인간 문화재잖아요. 예. 12살 때부터 그 뱃살을 깎아서 그 합죽선을 만드신 분인데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너무 저는 잘 살 줄 알았어요. 이제 무형 문화재니까. 근데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인터뷰 다 끝나고 제가 어르신한테 합죽선 기술 배워갖고 나간 제자들도 합죽선 좀 비싸게 팔고 많이 만들어서 부자가 되셨는데 다들 부자인데 어르신도 조금 비싸게 받고 좀 많이 만들고 해서 부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참 실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근데 제 눈을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이, 그럼 쓰가니 내 명의가 있는데. 그때 죽비로 맞은 것 같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막 입만 열면 내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하지만 진짜 명예를 걸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런 마음으로 자기 일을 묵묵히 한다. 저런 분들이 진정한 장인이다. 이런 생각이. 그런 분들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전라북도만 해도 생각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예, 저기 완주 동상면에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백인자 어머니 산골 두부 만드는 어머니 그분도 생각나고 저기 진안 계정고택에서 곶감 찰밥 만들어주는 김경희 어머니도 생각나고 군산의 최승금 어머니 생각나고 부안의 이복임 어머니 반지락으로 음식 만드는 달인 엄청 많은 분들이 생각나요. 네. 그러니까 헤아릴 수가 없겠어요. 네.